안녕하십니까, 최영근TV입니다. 술, 담배 끊을 필요 없다. 100세 시대가 눈앞에 있는 일본에서 최근 가장 회자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3월 출간된 이후 줄곧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있는 80세의 벽에서 동경대 의학부 출신 현역 의사이며 저자인 와다 히데키가 한 말입니다. 일본과 한국은 세계 최고 초고령 국가로서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와 함께 행복한 노후 생활을 모든 사람이 꿈꾸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본 노년의 현실은 기대하는 것과 다르죠. 한마디로 노년의 현실은 잔혹합니다. 일본도 한국도 평균적으로 보면 남성은 82세, 여성은 88세에 저 세상으로 가게 됩니다. 일찍 죽는 사람을 통계에서 뺀다 해도 남자는 85세, 여성은 90세가 되면 대부분 먼 길을 떠나갑니다. 그러나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수명을 보면 남성은 73세, 여성은 76세에 불과합니다. 평균적인 수명에서 건강하게 사는 수명을 빼면 고생하다 죽는 기간이 됩니다. 일본도 한국도 남자는 9년, 여자는 12년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식사도 외출도 힘듭니다. 심지어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다 죽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80세를 목전에 두고 80세의 두꺼운 벽을 제대로 넘지 못하는 것입니다. 70대와 80대는 다릅니다. 어제 했던 일을 오늘은 하지 못하고 어제 건강했지만 오늘 갑자기 세상과 이별을 합니다. 사람을 못 알아보고 치매로 고생하거나 노망이 나거나 합니다. 암이나 심근경색, 뇌경색이나 뇌졸중, 골절 등으로 병원이나 요양원 침대에 누워 죽을 날을 기다립니다. 물론 주변을 돌아보면 90세, 100세까지 건강하게 취미생활을 하면서 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80세 두꺼운 벽을 제대로 넘지 못하면 노년의 생활은 말 그대로 지옥이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80세의 벽을 잘 넘게 되면 가장 행복한 20년간의 노후 생활이 기다립니다. 한 세기를 살아보는 100세 시대 축복입니다. 오늘은 현역 의사인 와다 히데키가 제안한 80세의 벽을 가볍게 넘는 방법 탑5를 순위별로 보겠습니다. 80대 부모를 가지신 분들도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80세의 벽을 가볍게 넘는 방법 5위입니다. 참지도 말고 무리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80세가 넘은 시신을 부검해보면 누구나 몸 어딘가에 암 종양이 작게나마 있고 뇌는 위축되고 알츠하이머가 진행되어 있으며 동맥경화가 없는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80세가 넘게 되면 아무리 건강한 몸이라도 이미 상당 부분 고장이 나 있고 병이 발생할 수 있는 유병 요소는 누구든지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무슨 병이 발병할지 알 수 없으며 오늘 건강해도 내일은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마디로 건강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참지도 말고 무리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먹는 양을 줄이세요. 맵고 짜고 단 것을 피하세요. 기름기 많은 것을 먹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은 60대까지는 그럭저럭 효과도 있지만 80세를 목전에 두거나 80세가 넘었다면 전혀 도움이 안 되니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먹고 싶은 욕구는 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입에서 당기는 대로 먹으면 됩니다. 다이어트 하겠다고 음식 조절하지 마십시오. 살이 좀 찐 사람이 오래 산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하여 고기도 많이 드셔야 합니다. 술도 몸에서 받는다면 드시고 싶은 대로 드십시오. 심지어 매일매일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연속적으로 먹는 것은 삼가셔야 합니다. 아침에 마시고 점심에도 마시고 저녁에도 마시는 것 같이 하루 종일 마시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년의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골밀도가 적어 넘어지면 골절될 수 있으니 술 드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면 됩니다.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 담배는 분명히 해롭습니다. 그러나 나이를 먹어갈수록 담배가 건강에 주는 피해는 적어집니다. 80세까지 담배를 피웠는데도 별 문제가 없었다면 굳이 담배를 끊을 필요가 없습니다. 건강에도 문제가 없고 수명도 짧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배 피우는 것을 참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가 몸에 더 해롭습니다. 80대를 목전에 두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당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체내에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게 되어 오히려 노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건강에 좋지 않다고 참고 나이가 있으니 가려가면서 오래 살려고 이약 저약 먹으며 운동 열심히 하는 것은 60대까지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80세를 목전에 두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성욕과 같은 자연적인 욕구도 건강이 준 선물이라고 생각하시고 마음 가는 대로 몸이 가는 대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80세 이후의 성욕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부러워할 일입니다. 마음 가는 대로 몸이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며 즐기면서 자유롭게 사시면 됩니다. 80세의 벽을 가볍게 넘는 방법 4위입니다. 종합 건강검진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80세를 목전에 두고 건강검진을 받아보면 정상으로 나오는 수치보다 비정상으로 나오는 수치가 더 많이 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정상 수치라는 것은 평균치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비정상 수치라는 것은 평균치보다 높거나 낮은 것을 말합니다. 정상 수치라는 것은 사람에 따라 다르고 환경이나 체질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나이에 따라 다르고 체형에 따라 다르고 심지어는 직업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정상 수치에도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고 비정상 수치에도 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정상이고 어디까지가 비정상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른 것입니다. 80대를 목전에 두고 비정상 수치가 나와도 생활하는데 별 무리가 없다면 정상 수치인 것입니다. 비정상 수치가 나왔다고 재검사를 하거나 비정상 수치를 정상으로 만들겠다고 과다 진료, 과다 치료, 과다 복용으로 이어진다면 오히려 이제까지 잘 버텨준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80세의 벽을 가볍게 넘는 방법 3위입니다. 약은 필요할 때 최소한 먹는다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지 않으면 사망률이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 이후 코로나로 사람들이 병원에 자주 가지 않게 되자 일본은 사망률이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병원에 자주 가고 약 많이 먹으면 오히려 일찍 죽는다는 말이 사실이 되었습니다. 병원엔 장기별로 전문 의사가 있습니다. 간 전문의, 심장 전문의, 위장 전문의 등 장기별로 전문의가 진료를 하게 되고 장기별로 알맞다는 약을 처방합니다. 약의 숫자와 양은 점점 많아져서 10여 종류가 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장기별 전문 진료 체계는 60대까지 효과가 있지만 80대 전후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순환기 전문의가 진료를 하고 나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니 낮춰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콜레스테롤을 약으로 낮추면 면역 기능이 저하되고 암이 진행되기 쉬우며 감기나 독감에 쉽게 걸립니다. 혈관계 이상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암이 진행되거나 폐렴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혈압이 높다고 혈압을 낮추는 약을 먹게 되면 80대 좁아진 혈관 속을 혈액이 제대로 순환하지 못합니다. 혈액을 통해서 흐르는 산소와 영양분이 전신세포에 골고루 전달되지 못합니다. 특히 뇌가 저산소, 저혈당 상태가 되어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혈압과 혈당치를 다소 높게 조절하는 것이 건강에 좋을 수가 있습니다. 약은 필요할 때 필요한 약을 최소한으로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머리가 아플 때 두통약을 먹으면 되고, 위가 아프면 위장약을 먹으면 되고, 소화가 안 되면 소화제를 그때그때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약을 장시간, 시간 맞춰 규칙적으로 먹어야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장기간 복용하는 약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확실한 조사된 결과는 없습니다. 80세의 벽을 가볍게 넘는 방법 2위입니다. 닥터 쇼핑으로 의사를 고른다는 것입니다. 의사는 대부분이 눈앞에 있는 환자의 이야기를 듣거나 전반적인 몸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검사 결과로 나온 수치만 보고 판단하고 처방합니다. 혈압이 높으니까, 당 수치가 높으니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니까 하면서 의사들은 여러 가지 약을 먹기를 권장합니다. 심지어 조그마한 암 종양이 있으니 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장기의 일부를 절제하기도 합니다. 70세까지는 그럭저럭 체력이 있으니까 버틸 수 있지만 80대 전후반에는 남아있는 체력마저 소진시키고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80대가 되면 자기와 맞는 의사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도 궁합이 맞아야 합니다. 내 노후에 뜻하는 방향으로 의사도 움직여 주어야 합니다. 수술을 원하지 않는데 수술 외에 방법이 없다고 딱 잘라 이야기하는 의사는 당신과 맞지 않는 의사입니다. 처방한 약을 먹고 몸 상태가 나빠진 것 같다고 이야기해도 힘들더라도 좀 참고 계속 복용하세요 하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교과서적인 정상 수치와 검사 결과만 맹종하고 환자의 개별적인 몸 상태는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의사는 당신과 맞지 않는 의사입니다. 그렇다면 당신과 잘 맞는, 궁합이 잘 맞는 의사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만약 처방해준 약을 먹고 몸 상태가 오히려 안 좋아진 것 같다고 말했을 때, 약이 잘 안 맞는 것 같네요, 약의 양을 줄여보겠습니다 하거나 이번에는 다른 약으로 처방해 보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의사입니다. 의사도 사람입니다. 만났을 때 당신의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왠지 신뢰도 가고 마음이 간다면 당신과 궁합이 맞는 의사일 수 있습니다. 나이 먹을수록 병원에 자주 가게 됩니다. 80세의 벽을 넘기 위해서는 의사를 잘 만나야 합니다. 좀 젊었을 때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닥터 쇼핑을 하십시오. 당신과 맞는 의사를 찾아야 합니다. 80세의 벽을 가볍게 넘는 방법 1위입니다. 남아있는 기능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되 남아있는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늙고 세상과 이별하게 됩니다. 특히 82살, 83살에 급격히 늙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80세가 되면서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그만둔 사람들입니다. 80대가 돼도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마시고 할 수 있다면 그대로 운전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실제로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80대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도 있지만 20대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도 많습니다. 그러나 20대 사고는 세상이 주목하지 않고 80대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언론에서 기사화합니다. 당신이 운전면허증마저 반납하고 외출을 줄이게 되면 뇌의 기능이 급격히 퇴화되고 인지 기능이 저하되어 치매의 진행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20대에 학습하는 것처럼 80대도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면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80세의 벽을 가볍게 뛰어넘어 행복한 노후 생활을 즐기는 사람 중에 노후에도 배움을 지속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80세가 넘어도 무언가에 흥미를 갖고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80세의 벽을 가볍게 넘는 방법 탑5를 알아보았습니다. 80세의 두꺼운 벽을 가볍게 뛰어넘는 방법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주변 눈치 볼 것 없이 싫은 일은 하지 마시고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사시면 됩니다. 특히 80세가 넘으면 이것저것 가리지 마시고 하고 싶은 일 하고 먹고 싶은 건 먹고 마음 내키는 대로 몸 가는 대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80세가 넘어서 이것도 후회되고 저것도 후회되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면 해안의 눈물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는 불행한 노후가 됩니다. 반대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아직 남아있고 저것도 아직 남아있어 부지런히 배우고 쓴다면 웃음으로 자축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행복한 노후가 되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누구든지 늙는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는 것은 우리 모두 죽는다는 것입니다. 늙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할 수 없는 것에 마음 두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시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응은TV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나 화제, 인간 심리를 소개하는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최응은TV입니다.